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자 64세 호랑이띠죠. 병호의 정유의 을사. 자, 대우는 7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유일주잖아요. 정유는 문창성이죠. 그죠? 화극금 화토 동법으로서, 그죠? 정유는 문창성이다. 정화일간인데 이 사람이 6월생이면요, 이렇게 반대로 이건 정유일간인데 이렇게 6월생, 정화가 6월생이면은 주머니에 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화가 6월생, 돈 떨어지지 않는다. 정유일간하고 다르죠. 근데 정유일간도 역시 뭐예요? 화급금 자기 자리에 돈을 놨잖아요. 정화일간은 금이 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그러면 목이 돈인 사람도 있고, 수가 돈인 사람도 있고, 토가 돈인 사람도 있고, 또 화가 돈인 사람도 있고, 금이 돈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돈이 가장 안 부셔지는 사람, 그게 어떤 일주일까요? 근데 여기서 가장 돈이 부셔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돈이 들어오면 뭉쳐진다, 잘 깨지지 않나, 부서지지 않나, 요 금이 돈인 사람이 가장 오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 돈이, 왜? 차돌처럼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돌멩이는 던져도 깨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간 기준에서 금이 돈인 사람이 가장 그 돈이 오래 간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유는 일단 이 정유일간이 문창성을 놨다는 얘기죠. 문창성은 어때요? 사람이 똑똑합니다. 현명하죠. 이 보면은 사주가 이게 목화가 굉장히 강하죠. 화, 목화, 병호, 그죠? 인호, 화고, 그 다음에 사유축, 금고. 아무튼 화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유 옆에 이게 5가 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금은 녹아버린다고요. 자, 유금이 녹는다? 그럼 유금은 우리 건강상 어디예요? 폐나 기관지가 되죠. 그래서 폐나 기관지에 문제가 생긴다. 5화를 옆에 놓은 유금은 맥을 못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폐 기관지가 약하니까 만약에 남자라면은, 그죠?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 겁니다. 이분은 여성이니까 당연히 담배를 안 피겠죠. 금이 약하면 또 뭐예요? 금은 피부가 되죠. 금은 물론 경금이 대장이죠. 그 다음에 그 경금이 변해서 신금으로 가면은 바로 폐기관지가 되는데, 이게 금은 피부다. 그래서 화가 강하게 되면 이 피부가 어때요?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러지성 피부가 많아요. 알러지 피부가 많다. 그러면 이분이 봐요. 여기 사대운이 왔기 때문에 저창계, 그러면 사오미 화골 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금이 사유축 금국 짜지만은 이때 스트레스 굉장히 받았겠죠.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올해는 을사년이잖아요. 을사, 그 다음에 내년이 병호, 그 다음에 정미가 되잖아요. 이렇게 화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세운이 을사, 병호, 정미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화가 강해지면 어때요? 유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화가 강하면은요, 급하죠. 뭐든지 급으로 가잖아요. 급성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급성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매우 빠르게 지속되는, 빨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이 어때요? 목은 간이잖아요. 그래서 간염도 염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병호, 세운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인호, 화곡도 되고, 그죠? 이게 화가 강해짐으로써 어떻다? 유금이 그 형태가 변형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관지가 되고, 역시 간도 문제가 올 텐데, 이게 뭐다? 간염이다. 그래서 급성 간염을 주의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죠. 이분 봤을 때. 자, 이분 정유일간인데 이분의 남편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자, 남편 여러분, 이분의 남편은 누구다? 남편을 찾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정유일간인데 이렇게 여기에 지장간에서, 여기에 자기 마음자리죠. 이게 자기 일지니까 이게 자기 마음자리인데, 여기에는 이 사람이 경신밖에 없죠. 지장간에 경신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간 걸 봐야 돼요. 천간에 경하고 신이 나가 있으면 이 사람은 남편이다. 내 마음자리에서 나갔기 때문에 내 자궁에서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없대요. 없잖아요. 투출신이 나간 게 없잖아요. 자기 마음자리에서 나간 게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남편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이럴 때는 없으면, 투출신이 없으면 뭐를 찾는다? 합신을 찾는다. 합신. 합신을 찾게 된다. 합신이 있죠. 이렇게 정림합을 했죠. 그래서 이 임수가 이 사람의 남편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민이 남편이잖아요. 그럼 이민이니까 식신을 왔네. 식신인데 이 사람은 재를 왔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수국화, 이게 자기 식신을 왔는데 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생재를 하는 사람이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민은 문창성을 놨으니까 이 사람이 역시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남편 일찍 만났죠. 초년, 중년, 장년, 말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일찍 만났겠구나. 근데 보면은 일단 이게 이 병화가 월주가 막고 있죠. 월주가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림합으로 한 번씩 가려 그러면 병화, 뜨거운 여름을 지나가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부가 살면서 점점 멀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방에서 남편이 생활한다든가 아니면은 주말 부부를 한다든가 떨어져 살게 된다고요. 그리고요, 인유 원진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그게 가속화됐겠죠. 그죠? 그것이 인유 원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속화됐을 것이다. 그게 빨리 왔을 것이다. 그리고 남자는 역시 일찍 만났다. 이 남편 입장에서 보면 이 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 중에는 병, 기, 정이 있죠. 자, 이 병이정인데 이 정화랑 어때요? 정림합을 했죠. 암합에 숨겨놨죠. 그런데 자기 본처하고는 인유 원진을 했는데 이 애인하고는 어때요? 암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남편이 와이프 모르게 애인을 만난다거나, 그죠? 숨겨둔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이가 좋죠. 인호합을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병호잖아요. 병호는 양인이잖아. 한 성격 한다고 나오죠.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찾아내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가 센 데서 이 임수가 어때요, 여러분? 말라가고 있죠. 임수는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은 지식도 되지만 지혜도 되는 거죠. 그죠? 수는 지식과 지혜가 되는데 내 지혜가 어때요? 말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내 지혜가 말라가고 있다는 건 건강상으로는 어때요? 이분은 건성 피부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가 말라간다는 건 지식이 말라가는 거니까 내가 잘못하면 착각을 한다. 그리고 그 오류를 한다. 그러니까 판단을 흐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어때요? 남편이 말라가고 있잖아요. 적수오곤이다. 그죠? 적수오곤이라는 얘기는 물 한 방울이, 옛날 우리 그 콩 볶는 그 큰 어떤 거 솥 있잖아요. 가마솥. 거기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때요? 그 물이 또르륵 불려지면서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남편이 어때요? 굉장히 힘들다. 여기서 보면 남편이 살기가 녹록지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체 임수만으로도 보면은 살기가 만만치 않은 환경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남자는 살려고요, 이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이 토나 목이나 이렇게 화나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 오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행은 살려고 떨어져 살던가 별거를 하던가 아니면 각방을 쓰던가 주말 부부를 하던가 또 아니면은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 이혼하는 게 그죠? 있는 겁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게 남편 사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분의 사주잖아. 그죠? 내 사주가 이렇다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남편을 탓한다 이 말이죠. 내 남편이 나한테 잘 안 해준다는 거야. 근데 내 사주가 그래. 그죠? 여기서 보면은 남편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오죠. 자, 여기에 우리 엄마가 있죠. 이분의 모친이 있죠, 여기. 자, 을목하고 정화 관계는 습을 상정의 관계가 됩니다. 어머니가 습목이잖아요.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습목을 넣으면은 정화가 말려서 떼니까 연기가 나죠. 그래서 엄마이다라고는 눈물이 서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엄마 자체도 보면은 사유축 금국에다가 이렇게 화가 세죠. 그러니까 엄마도 어때? 불루에 있죠. 말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그죠? 그러면 어머니가 을목이니까 병화가 떠 있고 5월이니까 꽃이 만발했으니까 어머니는 상당한 미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5월 달에 꽃이 만발. 그러니까 헛겹이 아니라 겹겹으로 그냥 버글버글 꽃이 펴 있는 그런 형국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화일간은 5월에 사시예요. 그러면 막말로 여기서 대낮이죠. 대낮. 그죠? 날이 화나잖아요. 화난데 여기서 보면 병호가 내가 정유일간인데 사시에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화라는 건 후라시죠. 랜턴이란 말이에요. 내가 대낮에 랜턴을 들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병호가 내 형제죠. 여기서 보면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면 형제 자매가 아무튼 나보다 잘난 형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후라시를 들고 있어. 그러면 이 인생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요. 왜? 정화가 병화의 그늘에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를 아버지로 보고 여기를 엄마로 본다면 이분의 엄마 아버지, 그죠? 아버지는 병호니까 양인을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태양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얼굴이 환하고 잘생겼을 것이며 몸매가 좋다고 나오죠. 근데 이민은 엄마잖아요. 엄마니까 문창성을 놨잖아요. 엄마하고 아버지는 강의 상형을 하고 있고 인호 화국을 했으니까 사이는 좋았다고 나오는데, 나랑은 어때요? 아버지랑은 내가 아버지만 만나면 어때요? 그늘져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엄마건 또 인유 원진인데, 근데 생각은 어떻다? 정림합으로 맞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언제 어떤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조우가 맞춰지느냐? 그거는 이렇게 여름이잖아요. 굉장히 그 여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분명히 제가 그래서 신, 자, 진 이렇게 축, 신자진 축 한자는 있어야 된다.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조우 역할을 해주는 신자진 축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진이 있으면 가장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때? 이게 하늘로 치솟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다? 이게 뭐다 이게? 왜 붕 뜨는 그 기운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조현병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지.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할 수 있다. 그렇게죠. 근데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이분이 64세니까 여기 들어오면서 이분이 좀 안정이 됐다. 그러니까 수화가 기재가 됐다. 수화 미재가 아니라 수화 기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수화 기재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이 됐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와 있어요. 경자대운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이 경자대운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는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개수의 승기를 갖고 있죠. 그죠? 계속 밑으로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화는요? 오화는 하늘로만 가죠. 오화는 어때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화의 고향은 저 태양이죠. 수의 고향은 땅 밑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좌우충을 했네요. 좌우충을 했다면 내 환경을 충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곧 뭐다? 기복이 심하다. 기복, 그죠? 이게 뭐예요? 내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맞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걸 맞춰지는 거다. 또 정화 입장에서는 그죠. 해하고 유가 천일기인이죠. 자, 자기 자리에 유를 넣었죠. 돈이잖아요. 그죠? 천일기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일기인. 이게 남편 자리도 되잖아요. 남편 궁으로. 예, 아직은 이분이 그냥 남편하고 그냥 유야 뭐야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남편이 천일기인 역할이다. 여기에 지금 천일기인이 들어있죠. 천일기인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남편이잖아요. 남편. 그러면 이 남편이 와서 천일기인 여기에 임수가 들어있죠. 그때 가면은 정립합으로서 같이 함께 그죠? 살 수 있다. 해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주 8글자에서 뭐가 없어요? 토가 없죠. 지장간에는 있죠. 지장간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없는 겁니까? 토가 없다는 얘기는 이분한테는 결국 식상이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식상이 없다? 그러면 식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식상이 없다는 얘기는 무식상이라고 하잖아요.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식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자, 이분은 화일간이니까 화생토,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식상이라고 하는데, 무식상자는 뭐가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제조가 안 돼, 제조. 뭘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기술이 없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을목이 투칠되어 있으니까 손기술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을목은 예술의 신이니까. 아무튼 식상이 없는 사람은 제조가 안 된다. 제조 판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찬 가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만들어져 있는 걸 떼어다 파는 거죠. 그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그죠? 기성품을 갖다가 떼어다 팔아야 된다. 그래야지 장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조는 안 된다. 그래서 식상이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목생화에서 화생토로 와야 되는데 이걸 싫어해요. 이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움직인 걸 싫어한단 말입니다. 움직인 걸 싫어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일을 해서 돈 벌기를 싫어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오는 거죠.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래서 무식상자들은 손발을 움직여서 내 몸을 움직여서 돈 버는 걸 싫어해요. 땀 흘려서 일하는 걸 싫어한다고요. 바로 다이렉트 이걸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에 강해요? 한탕주의, 한탕. 그 다음에 투기, 그죠? 쉽게 돈 버는 거, 이걸 좋아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 그렇다? 그 사주를 봐야 되니까. 아무튼, 무식상자는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자, 무식상자는 또 어때요? 애교가 있어요, 없어요? 애교가 없죠. 여자가 식상이 없으면 애교가 없잖아요. 그죠? 식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자가 애교를 부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저한테 질문한 게 이거였어요. 여기에 뭐가 있다? 비겁이 있다는 거죠. 비겁. 비겁이 있으면 내 재산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었는데요. 실제로 비겁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주에 비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주에 비겁이 있다는 게 말년에 뺏긴다 이렇게 막 그러시는데 그렇게 할 것 없이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논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상속하면 돼요. 미리 자식한테 조금씩 주면 된다고요. 어차피 비겁이라는 건 뭐예요? 비거분이 들어올 때는 나 혼자 다 못 먹어요. 그죠? 비거분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든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업상대처할 수 있잖아요.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요. 내가 꼭 필요한 선물 하라고요. 엄마 집에 이런 거 있잖아.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래 보일러 놔드려요. 그게 비거분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냉장고 바꾸고 싶어? 냉장고 바꾸시면 되고, TV 바꾸고 싶어? TV 바꾸면 돼요. 그죠? 만약에 로보락 청소기 있죠? 그 청소기 사면 된다고요. 그게 업상대처라고요. 비거분이 들어오면 대처로 돈을 갖다가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비거분이 들어왔을 때 내 자식이 결혼한다? 그럼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업상대처를 해서 돈을 집행해서 쓰면 된다 이 말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데 여기 있음으로써 어떻다는 거예요? 감정 기복이 심해짐으로써 그저 스승황항이 굉장히 기복이 크다. 근데 어떻다? 이렇게 수대운으로 들어오면서 그래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그나마 안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금나라 들어가도 괜찮겠죠? 화가 강하니까
금은 뭐예요? 나를 서늘하게 식혀주는 거 아닙니까? 화의 열기를 식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